안녕하십니까. 현답수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코스피 지수의 금일 연중 최저 거래량과 바닥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현대차에 대해서요,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 비중을 늘려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8포인트 하락한 3134, 코스닥 지수도 4포인트 하락한 962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금요일 그죠? 반등이 하루 만에 약세로 반전되는 모습이고요. 자, 일본과 대만 증시, 국내 증시와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도 0.9% 하락 마감했고요. 대만 증시는 낙폭이 심화된 2.9%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이유는 그죠?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이 있죠. 자, 하지만은 지금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빠졌다라면요, 이것은 제한적인 하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0.7% 상승 마감. 자, 그러면요, 이 많이 올랐던 일본, 대만, 그죠? 그리고 국내 양대 지수죠.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또 중국처럼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그죠? 바닥권에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 봤을 때 키 맞추기 차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부분 보면은 유원 20전이 상승한 1134원 80전으로서요. 최근에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6천억대 순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도 1596억, 선물 쪽에서도 3800억 매도를 하면서 3대 시장 모두 매도세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 자, 외국인들이 선물 세력들이 그죠? 지난 수요일 날 하방으로 미결제를 14,000계약이나 증가시켰다. 그것은 목요일 날 그죠? 이 매도한 부분을 이익을 실현을 하면서 지수가 하방 안정성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그죠?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수요일 날 하방으로 봤던 물량은 정리가 됐다.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이제 새로운 또 포지션이 나올 텐데, 그죠? 오늘은 오히려 하방 쪽으로 다시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실질적인 하방으로 봤지만은 오늘 미결제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 또 그리고 오전에 플러스가 나왔을 때 봤을 때는 국내 사정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이 아시아, 대만이라든지 일본 증시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뭐 매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선물 시장 쪽에서는 부여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종합지수상에서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오늘 거래량이 7억 5천만 줄었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고,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지수가 지난 11월 달에죠. 이 2260포인트 바닥을 찍고 그리고 이 1월 10날까지 한 두 달 보름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때 이 10월 말과 11월 초순의 거래량과 현재 거래량 수, 그러니까 보통 거래량이 적을 때 우리가 거래량 바닥과 주가 바닥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거래 대금이다. 지난 11월 달에 그렇죠?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했을 때 거래 대금도 상당히 큰 폭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거래량은 어느 정도 그렇죠? 최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오늘 14조 5천억인데요. 아마 10조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종합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뭐 증가하는 것은 좋지만은 거래량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거래 대금이다. 최소 20조 원 이상에서 25조 원 정도 이상이 돼줘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바닥권을 근접했을 때 오히려 한 10조 원 내외 정도 수준 되면 오히려 좀 현금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비중을 내서 일단 거래량 받고 이제 거래 대금 바닥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업종 대표죠 전반적인 약세 모습이죠. 그동안에는 성장주하고 경기 민감주들이 뭐 차별 장세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업종 대표주들 다 약세를 보였고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뭐 그러한 종목군도 전반적인 약세 흐름 속에 이 중소형 종목이 소비 회복 관련주 그렇죠?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여행, 관광 그렇죠? 그리고 뭐 항공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런 소비 회복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뒷부분에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하락했던 부분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 우리가 혼자 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맨 뒤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현대차 저는 이제 현대차를 좀 비중을 늘려도 되는 쪽으로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주가를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와 그리고 또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데요. 자, 먼저 지난주에죠.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이요.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랬죠. 5년간 전기차 생산을 등을 위해서요. 한 8조 원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죠. 이런 부분 시설을 더 늘린다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실적도 크게 좋아졌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대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나 증가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동차 산업에도 나타나는데요. 1분기 자동차 생산 그리고 내수 수출 모두가 증가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되죠. 이 생산은 12%, 내수는 11.3%, 수출은 16%나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서 내수 같은 경우는 역대 1분기 중 최고 판매 대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4월에 들어서도요.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77,500대 제네시스 제외를 했어요. 2개월 연속 월별 최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그것이 또 수치로 나타난 것이 4월 자동차 수출액이 그렇죠? 41억 5천만 달러로서 6년 만에 최고 수준 아니 그렇죠? 6년 만에 최고 수준이죠. 한 40억 달러를 돌파를 하고 특히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 등 이 친환경차 수출액이 9억 3천만 들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5월달 이번 달 들어서도 1일서부터 10일까지 그렇죠? 수출액이 이 자동차 부분이 124억 8천만 달러 중에서 자동차 부분은 358%, 자동차 부품은 300%나 수출이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 그렇죠? 전체 수출액이 124억에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수출도 보면은 그렇죠? 80%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 증가를 한 데다가 자동차의 증가율은 오히려 300% 이상 크게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물론 다 좋은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 공장 가동이 중단되죠. 자, 현대차도 지난달에도 있었고, 그런데 또 이 18일,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울산 5공장 이 라인이 휴업을 한다 그러죠. 근데 이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지만은 여타 경쟁 업체보다 공급난이 그렇죠? 이 반도체 수급 공급난이 심하지 않고 또 자동차 시장이 수요가 회복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항이 공급난이 해소만 된다면 아마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해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동이 좀 됐다 안 됐다 하지만은 이 여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 4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던 이유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또 오늘 좋은 얘기 나왔죠.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정부와 지방 단체가 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서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 추진이 현실화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정부가 국비 보조금으로 한 10만 대 정도 그렇죠? 책정이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다 판매가 예약이 거의 돼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 전기차 파는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렇죠? 기아차라든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또 하나 연기금 수급적인 상황에서요. 연기금이 이 현대차에 대해서 5월 들어서 236억을 순매수하고 있다. 수급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심리면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는 주가를 띄우는 그렇죠? 주체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 주체 세력들이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주가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100원 싸게 사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분들만 있다면은 저 가격대가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누가 비싸게 사주려는 띄우려는 주체 세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의 세력 사람들의 심리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요 지난주 화수목 3일 동안의 지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일 때, 그렇죠? 이 현대 자동차 주가는 밀리지가 않았다.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왔다. 물론 지난 금요일날 지수가 강한 반등을 줄 때 현대차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지수가 하락할 때 안 빠졌기 때문에 뜰 때 반등 줄 때 시장에서 수혜를 받다. 그거에 대해서 뭐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이후에 상승을 한다 해서 이 지난 3일 그러니까 하수목 3일 동안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빠지지 않는 모습은 누가 이 종목 현대차에 대한 주인들이 주체 세력들이 그렇죠? 주가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셔서 이러한 종목군들 그래서 지금 금요일 오늘 이틀 조정 받았는데 아마 뭐 내일 정도 수준 물론 이제 시장이 뭐 안정이 좀 기본적으로는 돼줘야겠죠. 그렇죠? 그거를 전제로 된다면 어느 정도 큰 폭의 약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좀 현대 자동차 그렇죠? 한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지금 이게 차트가 일봉이 나오는데요. 자, 지난 화수목 그렇죠? 뭐 이때는 그렇죠? 예, 올라올 때는 우리 저 5월 들어서 첫째 주에 올라온 것은 시장에 다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 것에서 의미가 별로 없고 그렇죠? 예, 화수목 3일 동안은 그렇죠?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데 안 빠지고 또 이동 평균선들이 그동안 저항선으로 느꼈던 부분이죠. 이거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이게 61선, 요게 이제 21선, 이게 이제 61선인데 한번 깨고 내려왔다가 21선 맞고 빠지고 또 그러다가 이 61선에서 지지를 해주다가 그것이 깨지면서 올라오면서 맞고 빠지고 그죠? 근데 요번에는 그것을 다 돌파를 해주는 장기 평선, 중기, 단기 다 지금 주가를 그렇죠? 돌파를 하기 위해서 살짝 쉬어주는 모습. 오늘 거래량도 87만 줄었어요. 감소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가를 띄웠던 이 상승할 때 5월달 들어서 주가를 상승했던 기관들이 매수세가 그렇죠? 오늘 매도로 전환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런 모습 봤을 때 주가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그렇죠? 하고 지금 안 빠졌던 3일 동안 안 빠졌던 부분들 반영이 되면서 아마 저는 지금 이게 121선이 어느 정도죠? 한번 볼까요? 한번 121 이동평균선 수준에서 121선이 한 22만 2천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22만 22만 한 3천 원 정도 되니까는 뭐 요 정도 수준, 22만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정도 한번 우리가 비중을 한번 늘려봐도 되지 않나. 뭐 비중이 원체 크신 뭐 20% 넘는다면 굳이 늘릴 필요 없지만은 비중이 조금 작거나 아니면 좀 새롭게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소비 회복 기대감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여행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음식료 유통 종목에 대해서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여행에 대한 수요는 크게 억눌려 있지만은 그렇죠?
이 여행사들도 지속적인 폐업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여행업 규제가 조금만 풀려도 이 잠재된 수요로 인해서 그죠?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죠. 지금 저축률이 지난 우리가 2000년 전에 199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해서 잠재적인 소비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실적, 특히 지금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요. 지금 집단 면역이 11월 때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라죠. 그러면 여행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이 여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혜가 된다 해서 이 모두 투어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뭐 모두 투어라든지 뭐 하나 투어죠.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모습 보였어요. 물론 이제 모두 투어가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확대됐죠. 적자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11월 전후로 해서 이 집단 면역이 생기면서 여행 업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오늘 또 신규를 한 종목 말씀드리면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롯데 관광개발도 국내 및 해외 여행을 추진하는 그런 업체로서요. 신규 사업으로 제주도 내 복합 리조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하얏트 그룹과 그리고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에 대한 호텔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또 파라다이스의 제주 롯데 카지노 주식 양수 또 계약을 통해서 인수를 해서 이 카지노 개장 6월 달에 개장 계획이라네요. 그리고 또 제주도의 관광객이 있죠. 107만 명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 좀 덜 올라간 종목 롯데 관광개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해서 여행업종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롯데 관광개발 관심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송 그죠? 항공우주 대한항공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자 대한항공 이제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대차하고 비슷하다고 봐였죠. 지난 화수목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안 밀렸던 종목 똑같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현대차도 충분히 대한항공처럼 상승 반전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 유통 쪽이죠. 백화점 신세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해서 유통 쪽의 신세계 자 그리고 의류 쪽에 한섬이라든지 여행 영업무역 그리고 우리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같은 매장이고 음식료에서는 CJ 제당 대상 그리고 이 BGF 리타일 그리고 색조 화장품 그동안에는 이제 사회적 거래두기가 강화되면서 외출을 여성분들이 자제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들이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다 그러면은 이 색조 화장품 만드는 클리오 또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CJ CGV 있죠. 이러한 소비 회복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줘야 되지 않나서 항상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어떻게 이제 잡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렇죠? 한번 차트를 보죠. 자,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것이 모두 투어인데 오늘 6.7%죠. 자, 이제 연중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 거래도 크게 실리고 이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제 따라가시더라도 종목이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좀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요. 이제 한성 같은 경우죠. 자 오늘 3일 나흘 연속 하락이죠. 자 그리고 이 갭을 연중 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돌파했던 가격대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갭을 메꾸는 정도 수준. 그럼 이 갭 메꾸는 수준이 얼마입니까? 종가가 44,600원 그리고 고가가 44,800원이네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를 기준가 내가 이 위에서 그러니까 44,600원 위에서 매수를 내 나름대로 타이밍을 잡았다가 만약에 이 44,6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손절가 44,600원을 보면서요. 44,000 여기가
44,800원, 600원이죠. 이제 600원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해서 요 갭 사이 그러면은 요 갭이 얼마입니까? 44,800원에서 그죠? 이 45,900원 그러면 한 45,000원 초반대에 샀다가죠. 었다가 내일 오전에 좀 깔아나고 사고 또 20일 이동평균선의 계속적인 상승이 있죠. 지금 현재는 44,500원 수준. 예, 그 한 300원씩 올라오는 거면 44,000 내일 한 8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뭐 800원, 900원 되면 한 45,000 초반대 정도 수준에서는 크게 예,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나. 수급 쪽으로도 지금 나흘 연속 하락인데 이 물량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던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그 물량이 덜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 매수가 매도에 비해서 적다.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은 저 롯데관광개발 지금 제주 쪽에 지금 하는데 그나마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호전될 수 있다죠. 아까 말씀드린 뭐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는 연중 고점 돌파했는데 가격적인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런 부분에서 뭐 19,000원 밑에 18,500원 전후는 한번 관심 갖고 특히 기관들 쪽에서 최근에 좀 매수세가 큰 폭에 유입이 되고 있다 해서 18,500원 정도 수준, 그죠? 뭐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19,000원 살짝 깨지는 선 정도 선도 그죠? 요 정도 수준에서도 뭐 크게 부담은 없지 않는데 자,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거 따라 지금 3일 크게 떴기 때문에 또 오늘 거래에 달면서 윗골이 2만 원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000원 살짝 깨주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대한항공 저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고 신세계 그죠? 마찬가지고 죠 호텔 신라 그죠? 그리고 이 색조화장품 클리오 자 클리오는 장중에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좀 대밀리는 모습 따라가면 상당히 위험한 저는 한 번 정도는 한번 이익을 실현해도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네요. 그죠? 조금 오늘 좀 윗꼬리가 조금 좀 너무 좀 길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원무역 그죠? 자 영원무역은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 한번 내일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대상은 뭐 모습은 좋은데요. 이날 우리가 5월 13일 날 그죠? 예, 밑꼬리 달아주고 장대 양봉 그러면서 거래 크게 터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은 좀 손 안 대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BJ 리테일 그죠? 그리고 CJ CGV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이 소비 관련 종목군들 전체적인 움직임이 좀 꼭 아까 우리가 철강이라든지 뭐 예, 금융이라든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 그나마 이 뒤늦게 움직이는 이 소비 회복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관심 갖때 철저하게 저는 단기적으로 그죠? 내가 사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한 3, 4일 조정할 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올라가면 뭐 5% 될건 10% 될건 보면은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하는데 조금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해서 관심 가지면서 조정받을 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 회원 안내 말씀이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저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에서 혼자 하기보다는 누구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 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